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UN 제재안이 통과된 뒤 미국을 핵으로 혹독하게 벌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북한 핵 문제 당사국 외무장관들이 모두 필리핀에 모였지만 여전히 애매한 말들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경한 UN 제재안이 통과된 이후의 이슈는 실효와 중국의 이중적인 반응입니다. 중국도 북한 제재안에 찬성했지만 중국 관영 언론은 사설에서 미국이 오만하다고 비난합니다. 같은 여론조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언론의 해석에 차이가 납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인의 62%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미국인들은 지난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무부의 임무를 재설정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미국이냐, 세계 속의 미국이냐가 이슈입니다. 시카고 시는 돈이냐 도시의 가치냐 사이에서 가치를 택하고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뉴스원은 미국 뉴스가 아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선정됐습니다. 가장 믿지 못할 뉴스 그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를 하는 로봇가 등장했습니다. 한인 연기자들이 주연과 제작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수천 배로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유엔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뒤에 북한은 미국에 보복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했고 문재인 대통령 그 이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를 하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어제 저녁 동부 시간 지금 뉴저지 본인의 골프장에 있으니까요. 6시 22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 22분에 very happy하고 굉장히 인상적이다. 15대 0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북한에 대한 아주 강한 제재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안을요. 이게 북한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해외 무역으로 돈의 3분의 1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달러는 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이 중국이 협조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예외했었던 것을 다 수출 금지를 시켰잖아요. 석탄, 아연 또 납 같은 것, 또 북한과 벤처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막고 그런데 한 1300km, 800마일 정도의 국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한 몇 주일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대로 정부가 일단 단속을 하면은 민간이 북한과 계속 교역을 하고 있잖아요. 국경 주변에서 조금 안 하는 듯 하다가 또 단속이 옅어지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실효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마침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도 북한의 외무상을 한 3분 정도 만났으니까 별다른 얘기는 못했겠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을 했겠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것을. 그리고 이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갔지만 미국 언론은 미국의 국무장관은 오히려 애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은 아마
아마 그 만나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뭐 만찬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아주 멀었지만 이제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메시지를 그 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렉스 틸러슨 그 국무장관은 대신에 중국의 그 외무상을 만나서 이제 중국이 그 북한의 이제 그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전달해 주도록 부탁을 했고, 중국이 이미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 테스트도 하지 말아라 하고, 또 이제 국무장관은 바로 이 회의에 가기 전에 뭐 이례적으로 그 국무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대화를 할 것이다, 북한과.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뒀는데 또 며칠 만에 약간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 시험을 중단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거의 북한이 지금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뭐 어느 정도 그 조건이 없는 대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바뀐 거죠. 뭐 백악관이라던가 여러 그 조율이 있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러시아 전부 북한을 그 경제 제재를 한다는 것에 찬성을 했잖아요. 찬성을 하면서도 유엔 주재 러시아의 그 대표는 유엔 결의안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뭐 또 다시 그 러시아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그 타스 통신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북한도 여기에 굉장히 그 반발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 미국의 AP통신, 로이터 통신 전부 분노에 분노로 반응을 그 했다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유일하게 그 책임이 있는 주체는 워싱턴이다. 단독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아주 그 핵 파워를 갖고 혹독한 교훈을 가르치겠다 하는 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성명으로 발표를 한 점인데, 이 성명서 발표를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표현이 조금 눈에 띄네요. 그 성명에서 분명하게 다른 나라에는 위협을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핵 위협을 말하고 있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북한은 핵을 갖고 위협한 적이 없고, 미국 빼고는요. 미국은 왜 이렇게 그 핵 위협을 하는가? 한국과 북한을 치기 위해서 군사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핵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명에서, 공식 성명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북한 외무상의 공식 성명을 받고 들은 미국은 그 성명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잖아요.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그 결의안 통과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뭐 합니까? 중국의 그 관영 방송이요, People's Daily라는 신문도 사설에서 특히 이제 그 People's Daily는 해외판이기 때문에 저도 영어로 읽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제재는 북한에 관한 그 국민과 북한 주민과 제3세계 나라를 위해서 피해야지 된다. 바깥 세계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재앙이다. 사람들의 보통 일상생활과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모든 행위까지도 미국이 막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관영 People's Daily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역시 뭐 People's Daily와 뭐 뭐라고 표현드리면 되나요? 계열사인 그 글로벌 타임스도 역시 그 영어입니다.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 윤리적인 그 오만함이다. 그 오만함을 중단해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 이슈를 이 글로벌 타임스는요, 중국에 미국과 한국은 제외시키고 오로지 북한만 비난받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그 생각 갖고는 이 사태, 핵 문제를 절대로 풀지 못한다. 역시 그 러시아라든가 이제 그 다른 그 피플스 데일리가 지적을 한 것처럼
북한이 정상적으로 해외와 어떤 무역 거래하는 것을 미국 니네가 모은 권한이 있다고 막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엔 결의안을 북한과 아니 중국과 러시아도 마지못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그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기꺼이가 아니라 마지못해 그 던진 그 찬성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이 그 포커스를 둔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그 해석하는 데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약간의 차이, 또 이 약간의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시카고 그 Council on 그 Global Affair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미국 사람들의 62%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게 그 역대 그 여론조사를 한 뭐 지난 30년 동안 해왔었는데요. 최대 그 비율이다. 한국을 많이 미국이 보호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헤드라인도 뽑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5%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에 굉장히 그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대북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76%가 찬성을 했고 68%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북 군사 옵션의 경우는 경제 제재보다 지지율이 아주 그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시설 공습은 응답자의 40%가 지지를 했고 북한 핵 파괴를 위한 미군 투입은 28%만 찬성을 했다는 게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이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 핵이 미국의 극박한 위협이라는 데는 미국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보는데, 다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서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다수의 미국인이 북한을 군사작전으로 벌줘야지 된다는 것을 지지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년 전에 55%의 미국인이 북한이 미국의 극박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75%로 20%포인트가 올랐다고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일반 사람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뭐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핵 활동을 그 중지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21%만이 지지한다.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가져야지 된다. 이런 것을 인정하겠다는 사람이 11% 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강하게 지지를 하는데 초당적이다 해서 84%의 공화당, 76%의 민주당이 지지를 합니다. 중국 은행이나 다른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도 68% 지지를 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공화당은 이제 그 북한의 그 무기 시설을 미국이 공습하는 것이죠. 군인이 그 대규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공습을 그 지지하는 것은 공화당 54%, 민주당 33%. 그러나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면은 공습하는 것은 40%가 지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사람들. 그러나 또 그 지상군이 들어가서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28%가 지지를 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지난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적인 공격을 지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성인 2020명을 대상으로 미국 50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했을 때 미군이 한국을 지지해야지 된다.
뭐 이런 것은 뭐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죠. 공화당 70%, 민주당 이 부분은 이제 그 미군이라고 했으니까는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공화당보다는 군사적인 그 활동에 대해서는 지지를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사적인 지지를 많이 하는 것에는 공화당이 조금 높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미군이 그 한국을 남한을 지지해야지 된다는 게 공화당 70%, 민주당 59%, 그리고 이제 무소속 61% 나오는데 이게요. 1991년도 처음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26% 사람만이 그 미국이 한국을 지지해야지 된다. 만약에 그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답변을 했었던 것이 2017년에는 62%나 되니까 이게 그 40% 포인트나 그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사이에 북한에 대한 위협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한반도 그 사태도 알게 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는 있었어요. 라디오로 그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신 분이라면은 그 한국 언론과 워싱턴 포스트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 텐데 방송 끝나고 제가 todayus.com에 같이 그 기사를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의 조사 결과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66%의 미국인이 북한이 지금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10명 가운데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 이 문제를 잘 다룰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는 게 ABC 방송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아주 그 오랜만에 미국이 지금 그 성격 변화를 해나가고 그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인데 사람도 가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태어나기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신중해야지 되겠다던가 아니면 좀 더 그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지 되겠다. 그런 조금 그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딱 그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여러 그 부서 가운데서도 국무부는 그 외교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 설정이 미국의 그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를 통해서 그 국무부에 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미국의 방향을 지금 좀 청사진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내가 언제 그 백악관 쓰레기장이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한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뉴저지주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라고 하고 본인은 휴가 아니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어떨 때는 좀 귀여워요. 그 트위터를 그 했는데 나 휴가 아니다. 절대로 이거 휴가하는 거 아니다. 하고 그 뉴저지에 있는 동안 베케이션이 아니라 미팅 또 그 전화, 콜, 미팅, 콜 이렇게 그 트윗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지금 막 끝났다 이런 트윗도 하고요. 그런데 나 베케이션 아니다. 미팅, 전화야. 하는 그 트윗의 사진을 보니까 골프카트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무튼 그 뉴저지에서 17일 동안 보내고 있는 동안에 백악관은 지금 열심히 그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그 뉴욕타임스가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그 지금 부통령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본인이 이제 그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부통령이 뭐 말 그대로 그 부통령 스타일대로라면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페이크 뉴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거다. 모욕하는 거다. 왜 모욕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본인이 나갈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뉴욕타임스 보도가 틀렸다라고 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가능성은 다 대비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너무 그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충성하겠다고 생각하면 충성을 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나 그 기간이라는 것이 2020년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단순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를 지금은 조금 그 흔들리고 있지만 완전히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너무 잘해서 내년 후년쯤에는 또 사람도 바뀌고 캐릭터도 조금 달라져서 아주 훌륭한 그 대통령직을 본인이 만족스러울 만큼 한 다음에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나이도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 어린 아들도 그렇고 그 손자 손녀도 보면서 다른 것으로 집중을 하겠다 하면은 또 뭐 재선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부통령은 어쨌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것도 지금 지난 주말에 빅 뉴스였고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금 필리핀에서 여러 다른 외무장관들과 만나면서 꼭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도 만났죠. 세르게이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만나서 모스크바가 그 7월 30일이었었던가요? 그때 이제 755명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스태프들을 내쫓겠다고 했잖아요. 미국 의회가 경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9월 1일 날 반응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뭐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그 1225명이나 그 모스크바에 스텝이 있다고 했고 455명을 남기고 755명을 추방한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렇게 많이 추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았나요? 그 대사관, 영사관 그 관계자들이 1225명 이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국무부는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가 그것을 놓고 굉장히 지금 그 분열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국무장관도 엑슨모빌의 CEO였고 본인이 또 워낙에 국무장관을 하고 싶어서 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라 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원래 그 은퇴하려고 했었다잖아요. 엑슨모빌도 손주들 보고 지내려고 했더니 와이프가 여보 당신 그거 한번 해보면 참 좋겠어요 해서 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자마자는 또 뭐 국무장관의 일을 대통령 사위도 많이 하고 대통령은 국무부 예산을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29%나 확 그 깎아버리고 돈을 깎는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당장 중요한 일을 그곳에서 집행하지 않게 한다던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던가 모든 것은 현대사회에서 다 돈 예산이니까요. 그렇게 하고는 대통령과 영 그 다른 말들을 많이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임할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영광스럽게 사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미국의 국무부가 직원이 35,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국무장관이 아예 그 컨설팅 회사를 고용을 했어요. 국무부를 리디자인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디자인을 해서 35,000명의 모든 국무부 직원이 미국의 국무부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통일된 어떠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직원들에게도 주고 다른 나라에도 주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 컨설팅 회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일한 것을 인터뷰를 했는데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무부의 임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답니다. 또는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완전히 모른다기보다는 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는 것이 국무부가 해야지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국무부 직원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가치를 퍼뜨린다. 뭐 이것도 뭐 첫 번째나 비슷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해관계 이것을 이제 먼저 챙겨야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국무부가 나중에 우리는 이러한 부서입니다 하는 성명서를 만들어서 공개할 때는 단어를 써야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보, 번영, 뭐 미국인의 이해 이런 것들이 그 키워드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민주주의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계보다 미국을 위에다 둔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오바마 행정부와 또 다른 거죠. 그 당시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세계 속의 그 미국이라고 할까요? 미국도 오방국 여러분을 돕겠지만 여러분 없이는 그 미국의 번영이나 안정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미국이 그 예전에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의 지뢰를 심고 했었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한 일도 아닌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하고 뭐 사과하기도 하고 해서 공화당이 또 굉장히 싫어하고 미국이 아닌 그 사과하는 나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국무부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부가 조금 이제 그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We are USA냐 아니면 we are the in the whole world에 속한 USA냐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와 우정을 계속 쌓아가겠지만 어느 나라와도 우리 미국의 이익이 맨 앞이다. 사실은 뭐 이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 미국의 이익, 그 국가의 이익을 최고로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작은 것들은 좀 양보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 양보라는 것은 별로 없이 자국을 그동안 너무 많이 양보했으니까 다 챙기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국무부가 이것을 다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해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연방 부서건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백악관과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데 화합, 뭐 유나이티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국무장관과 대통령이 별로 의견 일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많은 도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도시의 캐릭터죠. 시카고의 시장 뭐 민주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에 비서실장을 했었던 램 임마뉴엘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를 오늘 연방 법무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치, 도시의 가치를 위협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환영하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카고가 이제 각 도시가 연방 정부에서 받는 공공기금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찰 자동차를 사고 하는데 지난해에 아마 230만 달러를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았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카고가 이제 서류 미비자를 환영하고 보호한다는 이런 입장이 있자 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연방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와의 관례에도 다르고 시카고와 미국의 헌법에도 위배가 된다 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의 지금 법무부의 대변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6년 시카고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합친 것보다도 살인율이 높았다. 시장이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뭐 범죄자인 불법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제가 어떤 언론이었는가요? 에일리언이라고 표현했군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하니까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서 시카고 경관이 위험해진다. 뭐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하는 게 지금 또 연방 법무부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서로 도시의 이상과 가치, 연방 정부 특히 이제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의 이상과 가치가 일치될 때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지원금 아무 문제 없이 받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의견이 완전히 반대가 될 때는 받아왔던 것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그랬으니까 안 받으면 이렇게 안 하죠. 미국에 이제 법 시스템이 있고 고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항상 그 법정에서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국민 세금이 다 저렇게 이제 뭐 법소송 비용으로 들어가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과감하게 그런 소송 비용도 쓰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요. 도대체 어떤 그 언론이 가장 믿을 만한 뉴스인가? 미국에서 그런 것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페이크 뉴스 서로 의견이 달라요. 페이크 뉴스에 대한 그 매체를 지적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 보도는 마켓워치라고요. 재정 정보를 많이 내고 다우존스 앤 컴퍼니가 운영을 하죠. 뉴스 코퍼레이션과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계열이죠. 그리고 조사 자체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의 그 저널리즘 학과가 유명하잖아요. 그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이 그 쭉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또 이곳에서 이제 해봤더니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 저널리즘에서 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이 학교의 저널리즘 학과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믿을 만한 그 언론, 가장 믿지 못할 미디어, 뭐 언론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그 사람들 그 한 8,000명을 대상으로 물론 그 여론도 물어봤고요. 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정치적으로 리버럴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보다 언론을 더 믿고, 왜냐하면 그 언론 미디어가 리버럴이 더 좀 많잖아요. 리버럴한 경향이. 그리고 백인이 아닌 인종보다는 좀 미디어에 대한 확신이 많은 것,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언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믿는 언론이 미국 언론이 아니라 제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언론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더라도 또 영국의 가디언이 들어가거든요. 이코노미스트와 퍼블릭 텔레비전이라고 했는데 퍼블릭 텔레비전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위에 PBS와 NPR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와 퍼블릭 텔레비전을 가장 신뢰하고 그 다음으로는 로이터 통신,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1등이 공동이니까요. 세 번째도 역시 BBC, 영국 언론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미국 뉴스에 대해서도. 그 다음이 이제 PBS, NPR이 조금 더 높고 PBS. 그리고는 또다시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다음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을 믿고, 월스트리트저널 다음에는 달라스 모닝뉴스와 LA 타임즈가 역시 동률로 믿음을 받고 있고, 그 밖에는 이제 로컬을 사람들이 보고, 폴리티코 인터넷 매체, 그 뒤에 AP가 나오니까 AP는 로이터 통신보다 그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네요. 그리고는 그 덴버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타임, 시사 매거진 타임, 시애틀 타임즈와 캔사스 시티 스타가 동률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뉴욕 타임즈, USA 투데이, 먼슬리 아틀란틱, 제가 저도 좋아하는 이런 순서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믿을 만한 언론들인데 가장 많이 믿는 게 이코노미스트고, 요즘 이제 하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이 뉴욕 타임즈를 비난을 하니까 조금 그 믿는 비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믿을 만한 언론에 속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요, 믿지 못할 언론, 제일 믿지 못할 그 미디어다 하면은 아큐파이 데모크래트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는데 공화당, 특히 이제 티파리가 주도하는 공화당의 이념을 우리는 전파한다 하는 그런 매체예요. 가장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왔고, 버즈피드는
또 반대로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원래 이제 재미난 그 비디오 클립 올리다가 지금은 요즘 정치 평가지 많이 하는 세 번째로 믿지 못할 그 미디어는 동률이네요. 소셜미디어와 브레이트바트. 지금 그 백악관에 스티브 베넌 수석 전략가가 그 CEO로 있었고 대통령이 이 브레이트바트 보고는 막 그 트윗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그래서 동률이 지금 그 브레이트바트와 소셜 미디어가 가장 믿지 못할 그런 매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누구냐면요. 네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1인 그 미디어처럼 일하잖아요.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번째로 믿지 못할 그런 것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인포월즈라는 한 사람이 진행하죠. 뭐 헌법에 정통하기도 한 그 인포월즈도 다섯 번째로 믿지 못하고 야후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야후도 어떤 때 이렇게 야후에서 그 뉴스를 포털 사이트니까 해놓는 거 보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봐야지 되겠는데 하고 보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본인들의 그 취향에 맞게 이 뉴스가 도저히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야후는 싫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정말 믿지 못할 그런 그 미디어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인터넷. 허핑턴 포스트도 저 싫어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허핑턴 포스트도 상당히 그 믿지 못할 그런 곳에 그런 그 미디어에 속했고 워낙에 또 그 사람들을 꼬이는 그런 기사들도 많고 아주 그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고 뭐 있는가 싶으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팍스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못할 그런 그 언론에 속합니다. 팍스 다음에는 러시 림보, 그 다음이 ABC, MSNBC, 드로즈 리포트, NBC, CNN, CBS 이런 곳은 그 별로 CBS는 딱 걸려 있네요. 뭐 믿지 못할 그 미디어와 믿을 수 있는 미디어.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불러드린 곳은 믿지 못할 그런 주체고 앞서 불러드린 것은 믿을 주체. 제일 먼저가 이코노미스트라는 거. 제가 이코노미스트 가디안, BBC, 뭐 로이터 자주 인용해 드리잖아요. 네. 자, 잠시 뒤에는 로버트에게 좀 불편하고 나의 약점 같은 것 상담 받으시겠어요? 사람에게 받으시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5명 가운데 1명이 좀 뭔가 그 디프레스를 겪는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 무드에서 시작해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 아주 나쁘죠. 지난해에 또 미국 사람들 반 이상은 5명 가운데 1명이 디프레스를 겪었는데도 치료받는 방법을 찾지를 않았답니다.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것의 문제 해결점을 찾아서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챗봇. 요즘 물건 살 때 금방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사이즈가 있어요. 뭐 안 맞네요. 왜 클릭이 안 돼요? 하면은 금방 그 창이 딱 떠서 답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워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스탠포드의 그 심리학자가 만들었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그 말하자면 로봇인 거죠.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단어 같은 것을 가지고 치료법을 제시를 해준대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낀다 하면은 이게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해야지 되겠네 하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비디오도 추천을 해주고요. 뭐 단어로 게임하는 것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리얼타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하다 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사람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도 또 답해준대요. 제가요 정말로 완전하게 당신을 고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자살, 수어사이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거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시리처럼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건가 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람보다 로봇가 조금 편하잖아요. 해결이 되건 되지 않건 사람은 좀 프라이버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하는데 그것조차
그것조차도 또 그 윤리, 사생활 그 침해 이 문제가 조금 해결돼야지 될 것 같고요. 6월 말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 데니엘 데김 그 텔레비전 배우가 뭔가 차별받는다 출연료에 있어서 다른 백인 배우들과 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떠났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베버리힐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CBS를 떠나서 ABC의 The Good Doctor라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면은요, 존 조라는 배우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소신 있게 한길 가면서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분야에서도